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나토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군력은 세계 5위급에 도달하였고, 지속적인 국방비 투자로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 군사력 투자 비용이 50조 이상을 달성하여 일본을 아득히 추월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 한국 공군의 잠재력은 세계 5위 이상을 넘볼 수 있는 수준급의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한 잠재력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전투기 보라매입니다. 한국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KF-21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거는 막대한 기대. 이제 와서 돌이켜본다면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역대급 초대박 한 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5위 공군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설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이번에 미국이 F-15K 전투기 개량화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KF-21 전투기 가격보다 높은 액수를 요구했죠. F-15K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한 대당 900억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산 전투기인 F-15K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더욱 증강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었죠. 반면 한국과 다르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산 전투기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 5위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진정한 미래를 이끄는 보배로 불리는 이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가 마침내 완성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KF-21 사업은 많은 반대와 고난을 떨쳐내고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며, 광복 이후 외국산 수입에만 의존하던 대한민국의 전투기 수요를 완전히 바꿔버릴 괴물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KF-21의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는 체계 개발이 끝나면 이후 2년간 지상 타격 능력을 시험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과 적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공대공 능력 등 첨단 전자장비를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합니다. KF-21 전투기는 기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80여 개의 주요 부품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죠.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눈인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등 모든 기술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최소 2034년까지 국산화율을 99%로 끌어올릴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은 한국이 세계 5위를 넘어 전투기 개발 기술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업에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는군요.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 첫 비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4.5세대를 넘어서 스텔스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되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탄생하는 KF-21 전투기는 동체 길이 16.9, 높이 4.7, 폭 11.15, 세계 표준형 멀티롤 제트 전투기 기체입니다.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지상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다재다능한 KF-21의 숨겨진 잠재력들. 크기는 F-35 라이트닝 전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는 RCS 수치 감소에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죠. 스텔스 성능 분야에서는 중국산 뻥스펙 전투기인 J-20처럼 기체 크기가 커질수록 레이더 탐지 면적이 넓어져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산 뻥스펙의 민낯을 들춰보면 오히려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J-20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본 따위는 한국의 KF-21 전투기와 비교할 최신형 전투기 기체마저도 없어서 당연히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보라매 전투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에 항속거리는 2900를 자랑합니다. 2030년 미래 한국산 터보팬 제트 엔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도 추가적으로 개량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군요. KF-21 전투기의 핵심, 미사일 탑재 능력과 무장 부문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산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을 탑재하며, 지상 타격 부문에서는 KGB 폭탄을 개량한 로켓과 한국산 초장거리 멀티 매버릭 등 한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들도 차근차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국산화 100%를 목적으로 하는 KF-21은 당초 한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설계해 미래 한국군의 모든 전투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고성능 성능 개발 목표를 설정해 두었죠. 즉, KF-21 전투기의 기체는 업그레이드 개량이 수월하고 넉넉한 기체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장창에도 새롭게 개발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다양한 무기가 추가로 탑재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처럼 전투기 세대 분류를 하는 방법은 전투기의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자 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블록2와 F-21 랩터, F-35 라이트닝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되며 4세대급에선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번에 미국은 F-15K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개량 사업을 한국에게 제안했는데 미국의 항공기업 보잉 측에서는 F-15K 한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을 900억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 액수는 KF-21 전투기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어 한국군에 배치되는 예산보다 비싼 액수입니다. 미국의 제안을 받자마자 한국군은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말고 KF-21 전투기 추가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F-15 전투기는 설계된 지 50년이 지난 전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죠. 반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두는 KF-21 전투기는 초기 단계에도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여 세미 스텔스 기능을 보유했으며 적군 전투기의 레이더에는 실제 기체 크기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포착되거나 레이더가 먹통해 돼버립니다.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보면 KF-21의 초기형인 블록1마저도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상위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전투기 가운데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한국군의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은 블록이란 개념을 도입해 계단식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데요. KAI가 생산하는 고등훈련기 T-50 역시 레이더와 무장을 추가한 TA-50으로 업그레이드됐고 공격기인 FA-50으로 발전했으며 FA-50의 형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TA-50은 정밀유도 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비행 능력을 대폭 개선해 TA-50 블록2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T-50의 단계적 업그레이드 방식을 보듯 KF-21 전투기는 2026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1의 체계 개발로 시작해 이후 초도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전력화를 시키고 곧바로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록2 모델이 예정돼 있군요. KF-21은 스텔스 형상으로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방사청과 KAI는 내년에 시험 비행을 거친 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군의 KF-21 120대를 인도할 예정이며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300대에서 500대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향후 KF-21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에어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이내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바로 KF-21 이륙 시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자국에서 스스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행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멋진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